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 추이 봤더니 매매 전월세 해가지고 매물이 계속해서 7월 달부터 증가하는 추세네요. 그쵸?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 증가하는 거가 전세를 봐야 돼요. 전월세를.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문제는 뭐예요? 전월세가 8월부터 9월까지 좀 증가했는데 관건은 여기네요. 여기에서 확 증가했어요. 실제로 증가했어요. 예, 제가 봤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및 빌라 매매 건수 했더니 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고 빌라도 현저히 많이 떨어졌다. 1년 새에 2억 원 미쳤네. 넘사벽 집값에 빌라로 몰리는 수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어떻게 되면 이게 여러분 시장이 이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게 시장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되게 과열이 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대체품을 드디어 찾거든요. 대체품을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벤츠가 비싸고 BMW가 비싸. BMW가 비싸. 그리고 뭐 아우디가 비싸. 그러면 이게 대체품이 뭐가 있어요? 예, 국산차 조금 더 내려서 가격을 조정을 하거나 이런 대체품이 되는 거죠. 얘도 차고 얘도 차니까 얘도 집이고 얘도 집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품은 이제 어떻게 된다? 빌라로 수요가 몰린다. 그래서 빌라가 가격이 오르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잠깐만. 하지만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는 사람은 아파트 산다 이거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 통계에 따르면 시계열 10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인데 앞서서 9월 10억을 넘는데 이어서 7개월 만에 4월달 올해 4월달에 11억을 돌파한 이후 6개월 만에 1억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뉴스예요. 이게 가격은 오르는데 또 그죠? 매물은 또 증가하고 버틴다는 거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버티고 싶어서 버틸까? 매도자들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안 나온 건 풀어드리면 매도자들이 버티고 싶어서 버티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진짜 팔고 싶어요. 근데 팔면 뭐해? 남는 게 있어야지. 고생하고 세금 냈는데 그동안. 그쵸? 세금으로 다 뜯기니까 못 하는 거야. 세금만 풀어줘봐. 이건 그냥 터집니다. 그냥 댐 열어놓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그냥. 1년 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약 2억 상승했다. 높아진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향하는 수요는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연초부터 빌라 아파트 매매량 역전은 10개월째 이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때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요. 아파트가 7,541건, 그 다음 빌라가 5,500건이었는데 올 1월 달에 각각 5,797건으로 여기 7,500에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죠. 살짝, 그죠? 예, 늘었어요. 이 추세는 이어져서 보세요.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제가 세종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은 매수자가 갑이기는 하죠. 왜? 매수가 봐봐.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높다 그랬죠. 높으니까. 가격이 높으니 매수는 소수죠. 그냥 돈이 12억 가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1200만원 가진 사람은 겁나게 많죠. 뭐 몇천만 명 되겠지. 1200만원은. 120만원 가진 사람은 온 국민 거의 다겠지. 12만원은 애들까지도 있겠죠. 그죠? 중고등학생들도 있겠다. 12만원 돈 모은 애들 중에. 120만원도 있겠네. 그쵸? 그런데 12억은 가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매수인들이 소수가 되는 거죠. 매수인들의 소수가.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매도인들의 물량은 매도가 많아. 물량이 매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예전에는 많았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계산할게 6억이었다 이러면 6개가 매물이라는 매수세는 6억 가진 사람은 10명이었으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부동산 킥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뭐 입 찍어 먹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진짜 다 필요 없다는 말은 뭐 그렇다고 다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7억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7억 가진 사람은 더 소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정도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딱 봐도 소수잖아요. 그럼 8억 가진 사람은요? 더 소수겠죠. 그죠?
9억 가진 사람은 더 소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그려야 돼. 10억은.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왔어. 그래서 11억, 여기 11억이라 할게요. 11억 됐더니 어떻게 돼? 6개가 매도야. 근데 4명이죠. 이 꼴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잘 돼야 안 돼요.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거래량은 줄었죠. 왜? 4개밖에 안 됐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다가.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거가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도자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서 천천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에 입주 물량까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되겠죠. 물량이. 그쵸? 그럼 가격은 이내 다시 조금씩 정상화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가 시장에 반영돼가지고 이 매도분들이 이해하고 이걸 버티는 데 있어서 한 명 한 명 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인지라 그럴게. 인지. 굴복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인지를 해서 인정이라고 해야지. 인정. 아, 나 시세 인정하기, 안 되겠다. 너 못 버티겠다, 나는. 버티긴 했잖아. 나 안 되겠어. 이렇게 해도 한 명이 내려가는 순간부터, 나도 안 되겠어. 이 순간 이게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추세가 변하려면. 예. 그러려면 이 기대심리가 변하려면 대도시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제가 주식을 풀어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2021년에 1월 달에 이미 주식시장은 과열이었다. 그런데 이때 이미 과열이었으니까 더 이상 주식하면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올랐죠. 근데 이거 변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8월 달부터 신호 갔잖아요. 결국에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왜?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빌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노리는 거죠. 이제 분양권 제재를 노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사이클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사이클 보고 이제 빌라로 이제 가가지고 대기 타고 분양권 딱지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빌라로 옮겨가면서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는데 KB 리브 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의 서울 빌라 매매가는 전달 대비 올랐고 2달 연속 1%의 상승률이다. 이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요.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오는 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서울 빌라 매매 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6.21%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3.15%의 2배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체를 가서 분양권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진짜로 집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이 돈 주고 여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옮겨가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의 연립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이달 기준 6억 원으로 처음 3억 원을 3억으로 처음으로 3억 원을 넘겼다. 연립주택 중위 매매 가격이 세상에. 싸 보이지 뭐. 아파트 그동안 13억 이랬다가. 중위 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예, 그렇게 말해요. 예. 중간 가격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싼 거는 2억 이렇게 되는 거고. 비싼 건 더 나가죠. 5억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경이 수성연구원 이분은 예전에 빌라 거래는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실수도 꽤 많이 늘었다. 거봐, 맞잖아요. 그죠? 제가 요거 읽기도 전에 위에서 먼저 말씀드렸네요. 예, 이거가 이제 아니라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투기꾼들이 투자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자들이 진짜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실수요이자 이사철 전세 수요 중 매매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빌라를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예, 이 뉴스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 이 뉴스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보면서 조금씩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예요. 오늘 뉴스인데요. 6개월 만에 1억 오른 서울 아파트값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저기서는 가격은 현재 지금 어쩌고저쩌고 좀 부정적인 뉴스인데 반면 또 여기는 오른 가격 이렇게 같은 날인데 세상에 같은 날인데 이렇게 나와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을 돌파했다. 6개월 만에 평균 1억이 상승했고 집값이 치솟아진다. 28일에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2억을 기록해서 9월 달보다 1,600만 원 올랐다. 문재인 출범 이후 해서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가지고 6억짜리 아파트가 6억 정도 더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얼마가 됐다? 한 10억 가까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같이 함께 두 개가 떴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같이 또 지켜볼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데이터로 좀 보면은요, 제일 저는 포인트로 잡고 가는 게 뭐냐면, 현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무서워요. 예, 무사워. 뭐 이렇게 김수미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무사워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무섭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지인에서 지인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주신 거가 뭐냐면 평균 거래량과 일반 거래량이 골든 크로스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 또는 데드 크로스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에요. 뭐 가령 여기 하락하는 구간 보면 여기 실제로 이 거래량이 밑에서 노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상승 구간을 보면은 상승 모멘텀에서는 위에서 거래량이 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오늘 선 잘 거지는데 여기 보면은 어때요? 여기 거래량이 다운돼서 내려가 있죠. 근데 실제로 2018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9년 중순까지 서울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스듬히 완만하게. 그리고 이때 물량을 많이들 뺏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가지고 서울은 계속해서 대폭등을 이어져 왔지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가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평균 거래량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는 해요. 데드 크로스는 언제 나왔냐면, 이미 21년도 연초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량을, 평균 거래량을 치워버리고, 일반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격이 조정받는 장면 보이세요? 여기 가격 조정받고 있죠? 여기 가격 조정받을 때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비스듬히 내렸는데 요렇게 여기에요. 여기들 보면은 손을 갖다 이렇게 대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데드 크로스는 이미 났는데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서울 같은 경우는 7천 거래량 다운됐을 때도 3천 거래량 여기 4천 거래량 여기 3,600, 여기 4,800 이랬던 거래량들이 여기 보시면 하락 기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2,000 거래량 이렇게 줄어들어요. 2,000 거래량 보이세요? 2,100 거래량 이거 올라오더라도 다시금 다운돼서 여기에서 많이 기어갑니다. 근데 여기 상승 구간에서 보세요. 상승 구간에서는 2,000 거래량은 없어요. 2,000 거래량은 없어요. 얘가 내려오더라도 2,000 거래량까지 내려가잖아. 4,000 후반에서 5,000 거래량까지는 올라가더라도 2,000 거래량은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다운이 돼가지고 얘가 잘 보세요. 얘가 가격이 조정받을 때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 1,700 거래량 이렇게 나와요. 1,500, 2,000 이하의 거래량을 찍히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2,000 거래량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내 가격은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리 거래량이 다운됐어도 3,000 거래량 가까이 되는 이 거래량을 유지하니까 가격은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인에서 알려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가 분석하고 연구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때의 거래량과 이때의 거래량이 같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9월달 거래량이 2,584였어요. 보시면. 그쵸? 근데 2,584인데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 거래량 보세요. 10월 거래량이 601 거래량입니다. 우리 부동산 지인에서는요. 11일, 21일, 그리고 31일 즉 끝에 2하나씩만 더 달면 됩니다. 이 간격으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날짜 보세요. 오늘 10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600일 거래량이라는 것은 21일까지의 거래량이라는 얘기예요. 21일까지. 그죠? 21일까지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뉴스를 볼 때 이거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비싸서 즉 이 사람들은 지금 빌라로 가고 있죠. 이제 빌라로 가고 있죠. 대체로 빌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아까 칠판에 그려드린 대로 매도자들의 물량은 조금씩 내놨는데 예전에는 가격이 6억이면은 매수세들이 6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출도 해줬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요 그림 그렸죠. 7억 가진 사람은 더 적다고. 그쵸?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13억이 되니까 이제 13억 가진 사람이 4명.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즉 가격이 비싸지니까 어떻게 된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건 대체품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죠.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빌라로 가서 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파트의 가격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정말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무도 없으니까 돌려 말하면 제가 뭐 돌팔일 수도 있지 뭐. 제가 돌팔일 수도 있지 뭐, 독특하게.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다운돼서 계속해서 간다면 시장은 결국 어려워지고 맙니다. 예, 결국 어려워지고 많아요. 거래가 없으면 예전에는 가진 사람이 우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세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요. 법인들 같은 경우도 종부세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더라도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두 채 이상 소유하신 다주택자들은 이제는 종부세를 계속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매수세라는 게 붙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저는 서부대 대세 여순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종시 지금 하락하는 거는 불변의 이치야. 이건 확정됐어. yes, okay 됐어. 완전. 이거 뭐 지금 가서 매물 조만간에 또 계속 볼 거예요. 세종시도 제 거기서 서울 그리고 부산, 대전, 대구, 세종시 그 다음에 여순강은 제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여순강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순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건은 뭐냐면 부산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부산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부산도 뭐 그렇게 신규 진입은 위험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산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 좀 이제 부산도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산도 같은 경우도 접근성은 좀 조심히 하십시오. 접근 조심. 예. 서울이 관건입니다. 서울이. 이게 되게 예민하죠. 서울을 다룬다는 건 대한민국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을 다룬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제가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장성이 클수록 결국에는 추세가 꺾여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주식시장도 연초에 결국에는 올라가긴 올라갔죠. 연초부터, 그죠? 그러나 과열 시장에서는 결국엔 떨어지는 일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반드시 개인들이 활개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시장도 필요 조건이기는 하나 결국엔 여기에서 들려왔던 작년부터 들려왔던 이야기는 2030 영끌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투자의 경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내 집 장만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매수를 했고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도 얘기를 못 해주는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다운됐다는 건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시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뭐 없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앞으로 수요 입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나눠드리면,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붕괴는요, 노른자 핵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흰자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흰자에서. 예,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 똑같아요. 흰자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즉, 외곽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이 외곽은 어딜까요? 서울의 외곽은. 서울의 외곽. 강서구라고요? 아니에요. 땡. 서울의 외곽이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경기도. 여기 말하면 삼송을 말하는 거죠. 고양시. 그죠? 여긴 구리시.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남. 이런 데. 그러면 같이 함께 병행해서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경기도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도의 입주 물량을 같이 이렇게 본다면 입주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입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는 없지만 향후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는 매우 부족하지만 그동안 가격 오른 거에 보면 앞으로 입주가 없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경기도로 나가게 되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입주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서울을 떨어집니다라고 오늘 단호하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한번 서서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장 리얼티가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